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웨이인데요. 코웨이는 생활환경 개선 기업으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매트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렌탈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넷마블의 자회사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6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에 배당 분리과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치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확히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여기에는 이자 수익도 포함되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해서 15.4%죠.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되고요.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돼서 소득 구간별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요. 금융소득도 2천만 원까지는 15.4%를 떼고 쓰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수익은 종합소득세와 합산이 됩니다. 일반 소득과 초과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세율이 한 번 더 적용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최대 49.5%까지 절반이 날아가게 되기도 하고요. 수익이 크지 않으면 6.6% 정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절반이나 세금으로 떼가면 누가 한국에서 배당받아서 파이어족하려고 하겠어요. 이 정도 수익으로 반이 날아갈 거면 뭐하러 배당주 투자를 하겠습니까? 고배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많게는 절반도 날아가는 거죠. 고배당주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고마워서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근데 세금이 이 선순환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배당 성향이라는 게 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익의 절반을 주면 50%, 40%를 주면 배당 성향이 40%인 거죠.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즘엔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주주 환원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사주를 샀으면 소각을 해야 되고 배당도 많이 줘야 되고 주주를 무시하는 이사회 결정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배당 세금을 줄여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4% 그대로 들어가고요. 2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20%의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22%가 들어갑니다. 3억 초과분은 기존 49.5%까지 가던 세금이 이번엔 35%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고 38.5%로 들어가게 됩니다. 49.5%에서 38.5%면 11% 정도 깎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원래는 최고 세율이 27.5% 정도에서 끊길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35%로 가다 보니까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보는 거고 세수가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0%대에서 결정된 것 같아요. 38.5%만 내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또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이냐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고 전년 대비 배당금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엄청 까다롭죠?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기업만 최고 세율 38.5%를 적용받을 수 있고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지방소득세까지 22%에서 세금을 내고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줄어든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 배당 성향 40% 이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게 배당 성향이 25%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고 전년 대비 배당금이 줄지 않은 기업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 중에서 나쁘지 않은 기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코웨이예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웨이가 원래 배당 성향이 25%가 안 됐어요. 원래 안 됐는데 올해 코웨이가 주주 환원율 40%로 올리면서 배당 성향이 25%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배당 성향이 원래는 20%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올라온 거예요. 주주 환원율을 40%로 올리겠다고 해서 주주 배당금이 크게 올랐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기준들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배당 성향 40%는 통과 못하지만 배당 성향 25%에 3년 평균 배당금 5% 이상 성장, 전년 대비 배당금 성장까지 하면서 해당되는 기업이 코웨이더라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이니까 사람들이 실망했어도 이 기업만큼은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코웨이가 조건을 통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코웨이는 지금부터 실적이 성장세를 보이거나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웨이의 사업 모델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렌탈 사업은 한번 고객을 확보하면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매월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니까 매출 예측이 가능하고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에요. 특히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생활 필수품은 경기가 나빠져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비싼 제품을 일시불로 사기보다는 렌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코웨이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와 관리를 제공하면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쌓아온 거예요. 과거에 고배당주였거든요. 배당이 확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주주 환원율을 40%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중장기 주주 환원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약 65만 주를 소각했어요. 주주한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죠. 향후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속 실시하며 총 주주 환원율을 20%에서 4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과거에는 70%까지도 갔거든요. 그 정도로 높은 고배당 기업이었어요. 인수합병 되면서 확 줄었다가 다시 주주 환원율을 40%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웨이는 넷마블 그룹 편입 후 핵심 사업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로 주주 환원 수준을 20%까지 축소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 성장해야 하니까 투자하는데 돈을 더 쓰고 주주 환원은 나중에 하자고 했던 거예요. 주주 환원율을 확 낮췄는데 그 당시에는 코웨이 주주들이 주주 환원을 안 받고 배당을 안 받으니까 실망이 컸어요. 고배당주여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안 주니까 왜 들고 있나 하는 생각이 컸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했듯이 주주 환원이 70% 수준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40%로 올라오면서 기업 가치까지 회복이 됐고요. 실적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충분히 기업 가치를 회복했고 앞으로 실적이 더 오를 수 있고 이번에 배당세 혜택까지 받는다면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배당 분리과세는 오히려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가만히 있었는데 복이 굴러들어왔네 하는 거죠. 코웨이가 왜 성장하고 또 얼마나 성장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코웨이가 지금 매출 5조가 기대됩니다. 작년에 4조 넘었죠. 올해는 5조 넘자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코웨이가 올해 2분기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1분기 해외 법인의 렌탈 계정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증가해서 약 390만 계정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해외 사업이 상당히 잘 나가요. 꽤 오랫동안 준비한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법인의 1분기 총 렌탈 계정 수가 331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코웨이가 정말 잘 나가요. 말레이시아 법인은 올 1분기에 매출이 3,289억 원입니다. 코웨이 총 매출이 4조라고 했잖아요. 1분기 매출이 3,289억 원이면 연매출의 거의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의 매출을 말레이시아가 책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514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2%, 10% 증가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코웨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보고 싶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동남아 자체에서 코웨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코웨이의 해외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면 국내 시장을 간과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코웨이의 입지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렌탈 제품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고요. 코웨이가 국내에서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와 서비스 노하우는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이런 트렌드는 코웨이 같은 생활가전 렌탈 업체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020년에 289억 원에 불과했던 태국 법인의 매출은 지난해 말 대략 1257억 원으로 4배 증가했어요. 말레이시아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동남아에선 꽤나 큰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말레이시아 법인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같은 기간 태국 법인은 40% 정도 증가가 기대돼요. 이미 고성장을 했음에도 20%가 추가 성장한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태국은 막 성장하는 거니까 40%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레이시아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의 성장이 왜 이렇게 가파른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이 고가 제품이나 장비를 일시불로 구매하기보다는 초기 비용을 낮추고 월별로 지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도 중산층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괜찮은 거 써볼까 하면서 신상품이나 좋은 거를 원하는데 100만 원 주고 비싸게 돈 주고 사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렌탈로 쓰거나 할부로 쓸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동남아시아 주요 관광지로 외국인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가 많아요. 차량이나 숙소, 전자제품 렌탈 수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다 최근 이슈예요. 최근에 왜 렌탈 수요가 더 늘었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코웨이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것도 많지 않겠어요? 굳이 코웨이 걸 왜 쓸까라고 물어본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2006년, 지금부터 대략 20년 전이죠. 말레이시아는 상수도가 낙후되어 수돗물에 석회 등이 대량으로 섞여 나와서 정수기 필터의 잦은 교체가 필요했는데 그 필터를 자주 교체해주고 자주 방문해주고 케어를 잘해주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코웨이였어요. 코웨이가 2006년 말레이시아에 진출해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시장을 개척했는데 거기 있는 코디가 참 잘해줬습니다. 필터 갈아주고 방문해주고 하는 코디 서비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고 입지가 탄탄해요. 코웨이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의 렌탈과 케어 서비스 편리함을 전파한 기업이에요. 렌탈 써봐. 와서 다 바꿔주고 다 수리해주고 다 처리해줘. 렌탈 얼마나 좋아. 너네들이 돈 주고 사면 너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얼마나 편해. 이런 식으로 그 편리함이 코웨이의 점유율로 나타난 거죠. 어느 정도냐면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코웨이 런에서는 매년 10,000명이 모여서 달려요. 그 정도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코웨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코웨이는 올해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배당 분리과세에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 3조 8천억, 2023년 3조 9천억, 2024년 4조 3천억, 2025년 예상 4조 9천억이에요. 2025년도에 5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상치로는 4조 9천억이지만 5조까지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증시가 과거 고점이랑 현재 고점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때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때 배당 성향이 돌아온 거예요. 완전하게 돌아오진 않았어도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준 거죠. 실적이 이렇게나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배당 주주 환원율까지도 성장이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주가를 보시면 코웨이가 주주 환원율 10%를 하던 시기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구간이 그래서 실적은 훨씬 좋은데 주주 환원율이 20%로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 이후 주주 환원율 지금 40%까지 올라왔고 실적, 기업 성장 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배당 분리과세까지 수혜받을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한 기업이 코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웨이가 렌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제품 품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전국적인 서비스 네트워크예요. 코웨이는 전국 어디든 빠른 시간 내에 방문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둘째,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예요. 코웨이는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셋째, 고객 데이터의 축적이에요. 수백만 명의 고객이 어떤 제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서 코웨이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밀려서 그럼 오히려 저는 땡큐라고 생각해요. 밀려주면 땡큐죠. 열심히 밑에다가 물량을 준비해 놓으세요. 9만원까지 떨어지겠지 생각하면서 준비해 놓고 분할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이라기보다는 준비해놓고 분할로 대응하면 결국 다시 성장할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돼서 코웨이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는 건데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코웨이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있다고 판단돼요. 여러분도 이런 관점에서 코웨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보시면 원하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성함과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리고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